안녕하십니까. 엄마들을 위한 인문학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 이승구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교육적 체벌에 대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체벌도 교육적 체벌에 대한 논제입니다. 교육을 빼고 그냥 체벌, 또 더 증가되어서 폭력, 가정폭력 이런 거잖아요. 저도 이제 무슨 고해를 먼저 하자면, 고백을 하자면,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국어 국문과를 나왔고, 그때는 공부를 그쪽으로만 했지, 이 철학이나 이쪽 분야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잘못 정립되었었는데, 제가 태어난 곳이 이제 경북 안동이었고, 또 저희 집안은 아주 보수적인 엄격한 교육을 많이 했고, 특히 저희 아버님은 어마무시하게 가부장적인 교육. 그래서 저는 정말 자라면서 거의 폭력에 가까운 체벌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아버지한테 농담을 시도했던 게 28살이었는데 그때도 저는 체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 때문에 많은 저의 잘못이 있었지만은 저는 지금 저한테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 딸에 대한 미안함. 왜냐면 보통 우리 왜 가정에 보면은 첫째와 둘째가 있잖아요. 보통 첫째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키우려고 노력을 해요. 대부분 젊은 부부들이. 그러다가 첫째 그렇게 키워봤더니 별 문제가 없고, 그래서 문제 잘 된 것도 없고 해서 둘째는 그냥 내리사랑이니까 그냥 귀여워하기만 했는데, 놀랍게도 두 아이의 변화는 좀 다릅니다. 성장에서 다른 요소가 있어요. 대부분 가정에서 보면 첫째보다도 둘째 애가 좀 더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근거 없는 자신감도 많이 있죠. 그러나 첫째는 비교적 좀 침착하고 좀 정리를 잘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 관리, 그 다음에 신중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물론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저로서는 좀 더 첫째한테 더 자신감이 있도록, 자존심을 높이도록 해주지 못한 데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교육적 체벌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우선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체벌은 교육적으로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엄격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말은 미래에서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게 인사과나 이런 데서 좋게 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밝은 가정, 엄격하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부모로부터 재산 물려받은 사람 말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부모들이 뭔가 좀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녀를 무조건 그래, 네가 하는 게 다 맞지 뭐라고 약간은 좀 무식하고 이런 부류의 부모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어쩌면 저는 반비례한다고 생각하는데, 부모가 되게 자존심이 높고 엄격한 어떤 그런 것이 있고, 그러면 되려 자녀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되려 인생에서 그렇게 성공하는가. 물론 부모가 워낙 똑똑하고 해서 유전적인 요소를 잘못 받은 경우 말고요, 이쪽으로만 생각한다면 저는 부모의 자존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녀의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왜 체벌이 불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아이가 우리가 체벌이 두려워서,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녀가 되게 큰 잘못을 했을 때 정말 강력한 교육적 체벌을 시도했더니 아이가 그다음부터 그런 행동을 하지 않더라. 물론 그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주 효과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시기적으로는 미시적으로는 성공이었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아주 실패의 요소가 강합니다. 제가요, 아이들한테 흡연하는 애들과 흡연하지 않는 애들한테 골고루 물어보면, 너희들이 흡연하지 않은 아이들은 과연
처벌이 두려워서 흡연하지 않니? 아니면 자기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하지 않는 거네? 그러면 대다수의 아이들이 처벌은 두렵지 않아요 라고 말해요. 숨기면 되니까요. 대부분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아이들은 결국은 자존감에 의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근데 거꾸로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은 오히려 처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호기심이 강했고 반발심에서 피우게 됐다라고 말을 해요.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시면 처벌이 얼마나 효과적이지 못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처벌이 두려워서 행동의 변화가 있었죠. 그러면 이 변화는 성공적인가? 맞죠? 이건 성공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만 성공이지만 이거를 길게 봅시다. 길게 보면요, 그것은 이 체벌이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바뀌었다는 것은 과연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행동일까요? 아니면 자괴감일까요? 나는 내가 판단에 의해서, 내 사고에 의해서, 내 합리적인 나의 자존감에 의해서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되었어 라고 하는 사람하고, 나는 만든 게 두려워서 그 행동을 안 하게 됐지 라고 하는 그 후의 과정들은, 후자는 바로 어마어마한 자존감의 상처가 받았던 거예요. 자존감의 상처는 부끄러움이고 치욕스러움이고, 그것은 바로 뭐로요? 열등의식이 됩니다. 그러면 자, 제가 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강의를 자주 하는데, 제로섬 게임은 뭐냐면 환경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요, 울산에서 어마어마한 연간 20조의 이익이 내부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울산 주변 바다에 그 아주 그냥 우렁생이도 자라지 않는 장생포항의 문제, 그다음 울산시 주변의 여러 농지의 그 황폐함으로 농사를 못 짓게 되는 상황, 그다음 울산시의 사람들이 환경으로 인한 특이한 질병에 시달림, 그 다음에 울산 시내 초등학교 아이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중금속 오염도가 매우 높아서 미래에 그 기형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중금속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등등의 모든 피해는 굉장히 장기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울산시가 이런 장기적인 어떤 문제를 갖는다고 해서 우리는 제로섬 게임이라 합니다. 즉, 썸이라는 말은 합이죠. 합, 써머리, 뭐 요약, 합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과 여기에 나오는 손해는 결국 합치면 제로가 되고, 결국은 이런 문제는 여기에 부는 서울에 근무하는 화이트 칼라들의 부유층이 다 가져가고, 이 피해는 하층 노동자들이 갔기 때문에 그 사회는 결국은 빈부격차가 더욱더 고차가 된다는 그런 이론들이 이제 환경 문제에서 제로섬 게임이라 하는데요, 저는 자녀의 체벌에 대한 교육의 효과도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 됩니다. 즉, 어떤 아이가 여기에서 강력한 체벌을 받고 그 행동의 변화를 가졌다면은 이 부분의 행동의 변화만 있지 진정한 어떤 변화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체벌을 받았던 기억에 대해서 뭘 잘못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결국은 그때 당시에 내가 두려웠기 때문에 잠시 안 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가 열등감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체벌의 효과죠. 부정적 효과죠. 그래서 여기에 긍정적인 면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어마무시한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면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마이너스 섬 게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체벌은 비교육적입니다. 저는요, 최근에 들은 말 중에 제 주변에 대기업 인사 임원들이 많이 있는데, 친구도 있고 후배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중요하대요. 저는 정말 공감을 느낍니다. 저도 작은 사업을 해서 운영을 한 적이 있는데, 자신감이 차 있는 사람과 스펙이 뛰어난 사람 중에 저는 선택한다면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정말 깊게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체벌이 당장의 어떤 효율감은 있겠지만은, 효율성은 있겠지만은 진정한 그 자녀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진정한 변화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에서는 아예 선진 교육에서는 체벌이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경우라도. 그리고 우리가 한번 다른 쪽으로 생각해 봐도요. 아이들이 가정에서 뭔가 큰 잘못을 했거나 학교에서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게 체벌은 태형이잖아. 태형을 당할 만큼의 잘못은 대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아이가 어리더라도 그 잘못을 했을 때 보세요. 우리가 왜 그래야 행동하냐면 우리가 애정과 효율성을 생각하면 애정을 생각하면 체벌을 하지 못합니다. 내 자식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 때릴 수가 없죠. 그러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체벌이 가능하죠. 근데 그 효율성이 과연 누구 쪽의 효율성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녀의 효율성인지 아니면 부모의 효율성인지. 이건 무조건 부모의 효율성입니다. 자, 어머님들, 아버님들, 엄격한 가정이라는 말이 별로 좋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아이가 저희가 낸 문제에 답안을 쓰는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전 정말 그 학생을 막 이영나라는 학생인데 아주 참 감동적인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제가 낸 아주 옛날 문제인데 처벌이 중요하냐 교화가 중요하냐 어떤 사회의 범죄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쪽에 방향성을 둬야 되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학생의 답안의 일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울퉁불퉁한 나무공이 있을 때 이것을 동그랗고 매끄럽게 만드는 방법은 깎아내는 방법도 있고 메우는 방법도 있다. 근데 메우면 그 원구는 커지지만 깎아내면 그 원구는 작아진다. 깎는 것은 바로 처벌이고 메우는 것은 교화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교화의 방향으로 이 범죄자들을 치유해 줘야 된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글을 본 저는 그날 와 정말 멋진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지금 아주 잘 되어서 인생에도 성공을 하고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서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그러면 이런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저의 강의를 듣고 혹 또 더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이 좀 가거나 이 교육적 체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분들은 물론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노르웨이 그 교도소라고 한번 쳐보세요. 또는 그 노동당 당사에서 200명 가까운 청소년들을 살해한 아주 잔혹한 범죄자가 노르웨이 잔혹 범죄자 그 수감 교도소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은 그 살인마 같은 사람을 교도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에 너무나도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인의 방에는 창문이 저절로 열리고 바깥에 열 수 있고 바깥에 새들이 지저귀는 걸 감상할 수 있고 창살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 키를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취미생활이 정말 다양합니다. 암벽 등반, 밴드, 드럼 연습, 그 다음에 키보드 연주, 피아노실, 그 다음 녹음실, 도서관, 그 다음에 작업실, 그 다음 자기 방에 TV 있고, 그죠? 그 다음 공부할 수 있는 책상도 있고, 그 다음 아침에 제일 충격적인 건 조깅을 하면은 교도관이 같이 뛰어줘요. 근데 그 교도관들이 대부분 다 여자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과거에 군사 문화에 익숙해져서 교육적 체벌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왔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런 시대에서 벗어나서 바람직한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서 스펙보다도 더 중요한 자신감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